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저는 이직을 하고 싶은 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가끔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가 마지막 회사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옮기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옮길 때는 정말 신중하게 옮기고 싶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는 이제 본인의 희망인 거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다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직은 끝은 아니죠. 당연히. 내가 어느 회사로 이직해서 그 회사에서 정년 퇴직을 만약에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로 다시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은 끝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커리어 관리나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마인드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직을 다들 많이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여러 번 이직을 해봤고, 그래서 이직을 했을 때 진짜 잘 해야지 그 조직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적응을 잘해서 이제 업무도 이제 원활하게 잘 무리 없이 수행을 하고 소화를 하고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성과도 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기초 작업들을 다 해야 되잖아요. 회사라는 부분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고 본인과 실제적으로 이직한 회사에 조직이나 사람들하고 이제 잘 맞지를 않아서 적응에 좀 실패하는 경우들이 꽤나 있죠. 왜냐하면은 보면 이직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이직을 하면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럼 이직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기보다는 100% 만족은 어렵잖아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걸 감안을 했을 때는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직을 해서 적응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그냥 어차피 어딜 가도 회사 다 똑같다. 가서 나 하는 일만 하면 된다. 이건 되게 좋죠.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100%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워낙 환경은 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누군가가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갔을 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조직에 적응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은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정말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만족을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제 비교를 하고 내 상황과 다른 상황을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 행복하지 못하다. 뭐 이제 그런 속설들이 있죠. 그렇지만 솔직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살아갈 때 보면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무조건적으로 상대방,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나와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거나 깎아먹거나 뭐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비교를 통해서 나의 그 모티베이션을 좀 불러일으키고 좀 더 내가 뭐를 새롭게 성과를 내고 뭐 이제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이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직한 회사에 가서 비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주변 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비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사람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내용, 현재 뭐 어쨌든 비교 대상보다
내가 현재 처한 이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속한 또 조직, 뭐가 됐건, 이제 내 쪽에가 과거보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다른 쪽 비교 대상보다 뭐 열등하거나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비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뭐 재산 마찬가지죠. 뭐 저 사람은 뭐 일도 별로 못하는 나보다 연봉을 많이 가져가네. 뭐 와,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나는 그렇게 없는데. 어찌됐건 좀 이런 쪽으로 안 좋은 비교잖아요. 근데 이제 이직을 해서 넘어갔을 때, 새로운 회사로 갔을 때, 가장 최악의 비교가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게 더 예전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었는데, 여긴 이렇게 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다녔던 회사의 장점이 내가 현 회사의 단점이 돼버리는 거죠. 일단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죠.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계속 불만이 쌓이고 이 현재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만약에 뭐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주변 사람이 들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솔직히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알던 그 이제 중견기업에 다니시던 그럼 이제 뭐 과장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뭐 저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지고 집에 이제 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가까운 데로 옮기고 싶으셔가지고 회사를 조금 규모가 작아지는 걸 감안하고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옮겼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사는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지원 부서들이 좀 나름 잘 되어 있었던 거고 새로 옮긴 부서는 이제 그런 게 좀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악의는 아니었을 텐데 이제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두 마디씩 나온 거예요. 여긴 이거 이렇게 하나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예전 회사에서는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게 훨씬 편했는데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욕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런 거 있죠. 욕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내 새끼의 잘못을 다른 사람이 이제 지적하는 걸 듣기 좋은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을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우리 학교를 욕하는 것도 내가 우리 학교 욕하는 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학교 욕하는 건 기분 나쁜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만약에 주변에서 듣게 되면 굉장히 고립된 생활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우호적인 사람이 굉장히 다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의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직뿐만이 아니라 내가 친구들 모임이 됐고 친구들은 아니더라도 뭐 공식적인 동호회가 됐건 뭐 어떤 운동 모임이 됐건 뭐가 됐건 전 회사의 전 모임 전 조직에 대한 이야기가 하면서 현재 조직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한 이제 신뢰가 되는 거죠. 현재 있는 회사에서. 누구 말한 대로 전권을 줄 테니까 당신이 있던 회사의 시스템을 우리 회사에 갖다 박아주쇼. 확실하게 구축을 해주쇼. 전권을 주겠소. 이런 거면 상관없죠. 그런 것도 솔직히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직을 하시는 사람은 전 회사에 대한 거는 조금 잊어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장점이 됐건 예를 들면 전 회사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았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게 정말 좋네요. 이거는 좋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듣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와가지고 우리 회사 장점이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잘하겠구나. 이 얘기를 하면 또 누군 그래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좀 너무 꾸민 것처럼 얘기하지 않나요? 아, 근데 우리 리액션 하잖아요. 누가 뭐 팀장이 하든 뭐 높은 사람이 하면 리액션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다 생각이 그게 정말 진심으로 100%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리액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칭찬을 했을 때 뭐 그게 그렇게 고깝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칭찬을 하는 사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직을 해서 적응을 하시는 동안에는 전 회사, 전 직장에 어떠한 장점이 됐건 단점이 됐건 그거 언급하는 것 자체를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이거 예전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를 답을 할 때도 되게 주관적인 거 있잖아요. 그 회사의 분위기, 뭐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런 거는 자세하게 언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나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 팩트 같은 거를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답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그게 아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질문은 뭐 명확하게, 정확하게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가능한 한 전 회사에 대한 언급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이직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도 포함이고 내가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전 회사에 엄청나게 좋은 제도나 그런 시스템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를 현재 우리 회사에 적용하면 굉장히 이제 일의 효율이나 성과가 잘 날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거는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건의를 하고 그걸 추진하시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명한 거죠. 그걸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좋은 것도 그냥 다른 사람에게 푸념이나 예전에 이랬는데 여기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굉장히 이게 회사에서 주목받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것도 그냥 불만사항 정도 표출, 불만사항 표출 정도로 이렇게 좀 평가절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이직하고 적응하는 시기에는 전에 대한 생각은 조금 접으실 필요가 있다. 언급이 됐건 생각을 하실 때도 가능한 한 조금 줄이시는 게 현재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